안녕하세요. 오늘은 204페이지 맞죠? 204페이지. 지난주에 등기 신청권하고 청구권에 대한 설명해드렸었죠? 맞아요? 맞죠? 204페이지에 보시면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이 부분을. 등기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3장이 가장 중요해요. 3장이 가장 중요한 단원인데 다시 한번 쓰면 등기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해서 접수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두 가지만 떠오르시면 돼. 거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등기가 마치면 접수한 때 뭐가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거기다 좀 나중에 추가를 할 것이 등기를 하다 보면 동시에 신청하는 것들이 있어요.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장에다가 접수번호를 기록을 해요. 접수장에다 접수번호를 기록하는데 만약에 등기가 동시에 등기를 신청하면 접수번호 어떨까요? 접수번호가 똑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사를 해서 심사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이 각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죠. 기록할 수도 있고 각하가 부당하고 기록이 부당했을 때 무엇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고 기록을 하게 되면 각하를 하게 되면 각하 결정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요. 제29조 제 몇 호에 의해서 각하됐다라는 것을 통지를 해줘요. 근데 기록을 하게 되면 후속 조치가 있다 그랬죠.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주고 만들어주고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주고 소유권의 변경 사실이 있으면 소관청에 통지해주고 과세자료 제공하는 거 네 가지가 이제 등기 완료 후에 조치더라. 그 흐름만 이해하셨다가요 나중에 끼워 맞추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흐름만 이해하셨다 거기다 이렇게 하나 끼워 맞추고 또 끼워 맞추고 맞추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양을 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요 신청에 있어서는 무슨 주의? 신청주의. 등기소에 이제 신청주의고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되는 출석주의고 서면에 의해서 해야 되는 무엇이다? 서면이다. 등기법은 구술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이의 신청도 서면에 의해서. 신청도 어떻게? 서면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것이고 이의 신청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거야. 구술로서는 다 안 돼요. 출석주의 예외 있어요? 전자신청. 전자신청에서는 출석주의의 예외더라 이겁니다. 신청주의인데 신청주의 예외 있나요? 신청주의 예외. 이따 그랬잖아. 의무가 있는 거 두 가지 알려드렸죠.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하고 특별조치법상의 의무. 등기법상에서는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몇 월 이내? 사실의 등기. 넓은 의미의 사실의 등기. 몇 월 이내? 1월 이내. 안 하면 50만 원. 건물만 50만 원. 항상 주등기로 이루어지고 이해관계도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유상이냐 무상이냐에 따라 틀려요. 며칠 이내라? 일반적으로 그냥 기간만 봐서 60일 이내. 만약에 안 하면 등록세액의 5배에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나중에 다시 또 나올 거예요. 예외 있다라는 거. 그리고 등기는 신청이 있어서 원칙적으로 원칙은 누가 한다? 당사자가 등기를 무엇을 해라? 신청을 해라 이겁니다.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청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촉탁하는 거야. 아시겠죠?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관공서가 촉탁을 하고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명령에 의한 것은 4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이의신청 쪽에서 4개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의신청 쪽에서 직권 등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전제조건으로 하는 거하고 후속조치로서 하는 거. 80%가
전제 조건하고 후속 조치만 알면 80% 느낌상으로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느낌으로도. 나중에 나올 것이고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등기는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도 원칙은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공동 신청이더라. 원칙이 있으면 또 뭐도 있어요? 예외도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는 어떻게?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상속등기는 단독이에요. 왜? 상속등기는 A가 사망하면 그 누가? 상속인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과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상속인이 어떻게? 단독으로 하는 거야. 민법에서 아직 혼동 안 배웠죠.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면 소유권자가 돼버리면 지상권은 내 토지에 내가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 지상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럼 소멸됐으니까 어떻게? 말소해야죠. 누가 말소한다? 단독으로 가서 말소. 이 직권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독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혼동에 의한 말소는 뭐다? 단독이에요. 등기 둘이 가서 하죠. 한놈 협력하지 않으면 판결받아서 할 수 있잖아. 그 단독이에요. 승소한 권리자가 할 수도 있고 승소한 의무자가 할 수도 있고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다? 기본 개념으로는 승소한 자만이, 승소한 권리자만이, 승소한 의무자만이 할 수 있다. 맞아요? 전세권 맞수등기 할 때 누가 의무자예요? 전세권 맞수등기 할 때 전세권자가 의무자잖아. 설정자가 권리자고. 근데 권자가 행불됐어. 그러면 맞수등기를 해야 되는데 없어졌잖아. 지금 행불됐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권리를 소멸케 하는 재권 판결을 받으면 혼자 가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그 사실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표지에 부여하는 건 전부 다 단독 신청이잖아. 멸실등기도 내 건물 무너지면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 단독 신청. 부동산 표시를 바꾸는 것도 단독. 부동산을 변경하는 것도 단독. 이름 바뀌었을 때도 단독. 이름 바뀌었을 때 하는 게 뭐예요? 등기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잖아. 그러니까 대충 지금 감은 오시죠? 그것만 알아도 80% 90% 아는 거. 단독 신청에서는. 단독 신청은. 이따 넘겨보시면 아 대충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단독이고 그 다음에 등기를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포괄 승계인.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해서 등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등기를 또 어떻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이도 등기를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둘이 가서 등기를 하지만 거의 만나지 않아요. 언제 만나요? 계약서 쓸 때 한 번 만나지. 돈 줄 때 안 만나요. 어차피 은행에 자동 이체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체시키면 되는 거니까. 등기는 누가 해요? 법무사가 하잖아. 누구를 대리해서? 매도인, 매수인을 대리해서. 그걸 쌍방대리라 그래요. 어? 쌍방대리.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3자가 그 등기 신청을 못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대위 신청이에요. 대위 신청. 여기서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등기 누구? 등기 권리자하고 누가? 등기 의무자가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것이 무슨 개념이다? 공동 신청이다. 그래서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를 구별했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러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무엇이라고 이제 칭하냐면 등기 신청 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는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등기 신청 적격에서도 적격이냐 무엇이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만 기억하시면 돼요.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 자연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해야 불가능해요? 자연인이면 다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외국인이든 미성년자든 피안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이든 전부 다 자연인이면 뭐가 가능하다? 자기 명의로 무엇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시험에 틀리게 안 나옵니다. 자연인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럼 웬 떡이에요? 맞추라고 주는 거지. 그걸 틀리면 내려놔야 돼. 이렇게. 공부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 실수해서도 안 된단 말이야. 주는 거 맞추면 합격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사실은. 주는 거 맞추는 거. 그럼 이 자연인하고 이제 비교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태아예요. 태아.
태아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항상 이런 등기신청 적격이 문제가 나오면은요 꼬리에 뭐가 붙냐면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이라면 꼭 붙어요.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태아 명의로는 무엇할 수 없다? 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지금 뱃속에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 얼마 걸려요? 10달 걸려요? 40주. 40주. 40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일찍 나오는 놈들도 있어요. 쌍둥이는 좀 일찍 나와요. 우리 애들이 쌍둥이거든. 쌍둥이는 36주, 7주 정도에 나옵니다. 쌍둥이는. 그러니까 몸무게가 작아요. 뭐 2kg도 안 돼. 큰 놈이 2.5kg고 작은 놈이 1.96kg니까 2kg가 좀 안 돼요. 이때 만약에 뭐가 발생하면 상속의 사유가 발생하면 태아 명의로 등기가 정지 조건서에서는 안 돼요. 해지 조건서로는 되고 그러나 판례는 뭐를 취하고 있다? 정지 조건서를 취하기 때문에 태아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태아가 출생을 하잖아. 출생을 하게 되면 경정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아시겠죠? 이 태아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이거. 법인 명의 등기할 수 있나요? 법인은? 법인 등기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법인은 당연히 법인 자체는 등기해야 뭐가 되는 거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법인은 법인명으로 무엇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다 가능하더라 이겁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공법인은 이제 국가를 의미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시, 군, 어디까지? 구까지를 의미하는 거야. 시, 군, 구까지. 그리고 그 밑에는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시, 군, 구하고 읍하고 무엇은? 읍면은 무슨 무슨 면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읍, 무슨 면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더라 이겁니다. 근데 리동이라는 게 있어요. 리동은 가운데다 썼죠. 가운데 썼다는 이유는 뭐냐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원칙은 안 되는 거야. 동명의로 안 돼요. 리명의로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법인 말고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사단 재단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법인 사단 재단은 권리 능력이 없는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을 얘랑 차이는 뭐예요?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거잖아. 법인 자체가. 하여튼 그런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이 대표적인 것이 정당, 교회, 사찰, 동창회 이런 데가 이제 바로 뭐냐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비법인 사단 재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법인 사단 재단도 등기할 수 있어요. 사단 명의로, 재단 명의로. 그럼 여기서 어디를 보시냐면은 오른쪽 페이지에 이게 어디? 맨 밑에 확인학습의 4번을 보세요. 읍면 리동은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동이나 리 주민을 구성으로 해서 뭐를 구성하고 비법인 사단 재단을 구성하면 동 명의로 무엇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비법인 사단 재단은 신청은 누가 할까요? 이거 설명해드렸어. 신청은 누가 해요? 자,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신청해요?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비법인 사단 재단은 누가? 대표자 관리인. 지적법에서 우리 했었잖아.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재단은 누가 신청한다? 대표자 누가? 대표자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 근데 누구 명의로?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된다? 등기는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가 돼요. 그러면 신청만 누가 하는 거예요? 대표자 관리인이 하는 거야. 그러면 대표자 관리인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단 재단을 권리자로 하고 의무자로 하는 거예요. 응? 사단 재단을 권리자로 하고 의무자로 할 수 있고 대표자 관리는 오로지 뭐만? 신청만. 뭐는 안 된다? 자기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돼야 안 돼 그러면.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신청만 대표자 관리인이 하고 등기는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문제. 비법인 사단 재단이 의무자일 수도 있죠. 처분할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사원총회 결의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올해 시험 문제예요.
올해. 그 정답이 그 문제가 그게 정답이었다. 요거. 그래서 원래는 리동이 어디로 가요? 안 되는 거야. 근데 리와 동 그 주민들로 구성원으로 해서 뭐를 구성해서 비법인 사단재단을 구성하면 거기에 누가 동에 누가 대표자가 누구 명의로 동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학교는 등기할 수가 없어요. 학교.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교 안 됩니다.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안 돼요. 국립학교면은 국가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고 공립이면 지자체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법인은 국가라든지 지자체거든요. 여기서 공법인은 국가라든지 무엇이다? 요 지자체인데 여기서 지자체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딱 가는 거야. 시, 군, 구까지. 그 밑에 뭐는 안 된다? 읍면, 리동은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간혹 가다가는 동명의로도 등기할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학교는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이거. 학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사립학교는 사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경영하는 학교 법인이나 사인 명의로 하는 것이고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여 등기 신청 적격이 없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립학교는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국립학교는 국가, 공립학교는 지자체 이렇게 가는 거죠. 대충 이해가시죠? 그리고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민법에서도 나올 거야. 합유로 등기를 해야 돼요.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의 등기를 하는 것이고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법상의 조합은 그 조합 명의로 무엇이 가능하다?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법상의 조합의 대표적인 것이 농협이에요. 농협은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 돼야 안 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6년 동안 쭉 나오면 대부분의 답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4개. 거의 대부분 우리 기본서에도 우리 기본서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학교, 조합, 특별법상 전통 사찰도 어디로 가능한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사찰, 교회, 정당, 동창회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대표자, 아파트 그 입주자 대표회의 다 이리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개만 한 2-3개 정도만 추가하면 더 이상의 시험 문제는 없다 이거. 더 이상. 근데 지금까지는 거의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읍면, 뭐 학교, 민법상 조합, 뭐 태아 이 4가지가 가장 시험 많이. 그 7가지 써 있죠. 7가지를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를 구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는 걸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러면 외우기가 쉽잖아. 맞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경우에 확인 학습에 그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게 그 부분이에요. 등기 신청 능력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단독 신청이 나오거든요. 단독 신청. 판결.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판결. 단독이잖아. 누가 할 수 있다? 승소한 권리자가.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해요? 보존 등기 누가 해요? 저 설명 안 해드렸는데 누가 할까요? 내가 A가 공유수면 매립했어. 보존 등기 누가 해요? A가 하는 거야. 건물을 A가 신축했어. 누가 보존 등기해요? A가. 그게 바로 보존 등기, 그러니까 그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하는 거야. 그럼 A가 건물을 신축했죠. 그럼 등기 명의인이 될 자가 누구예요? A잖아. A가 단독으로 가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소 등기는 누가 할까요? 명의인이 하는 거야. 보존 등기 명의인이.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한다? 명의인이 될 자가. 말소는 누가 한다? 명의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거 내가 말소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3번 상속등기 아까 설명해드렸잖아. 단독이죠? 상속등기 단독.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하는 거죠? 단독. 명의인의 표시에 변경하는 거. 내가 이름 바꾸고 주소 바뀌면 혼자 가서 하면 되겠죠? 단독. 신탁등기는 옛날에는 신탁자와 위탁자와 수탁자 공동으로 했는데 작년부터는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단독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8번도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니은 멸실 등기 무슨 신청? 단독. 이해 가세요? 단독. 그 다음에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첨부한 경우에 가등기는 단독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하고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얘가 계약금을 줬어. 중도금도 줬어요. 잔금을 안 줬단 말이야. 잔금을. 그러면 잔금을 주지 않으면 얘 등기 넘겨줘 안 넘겨줘요? 안 넘겨주죠. 그럼 나중에 잔금을 주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올 수 있게끔 장치를 걸어놓는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는 가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등기 했다고 해가지고요. A로부터 소유권이 넘어오질 않아요. 여전히 누구 거예요? A 거야. 원래는 그런 가등기 누구랑 하는 거예요? A랑 B랑 둘이 가서 항상 등기는 공동의 개념이에요. A하고 B가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데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물권 변동이 없으니까 A가 네 혼자 가서 해라. 얘가 의무자잖아. 가등기 의무자죠? 가등기 권리자고 그러니까 얘가 승낙서를 써줍니다. 혼자 가서 해. 어차피 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승낙서 첨부하면 가등기권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소 등기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공동으로 하는 거야. 가등기 말소도. 근데 얘가 B가 가등기권자잖아요. 내가 본등기 하기 싫다 이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싫다 이거야. 그럼 혼자 가서 그냥 말소해도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가등기 말소는 원칙적으로는 공동이지만 가등기권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더라 이거는. 디귿은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디귿 뭔지 아세요? 디귿은 설명 안 했는데 디귿은 뭐냐면 A가 이거 들으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거든요.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B한테 B가 야 땅 좀 빌려줘라. 왜? 나무지 심게 이렇게 지상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수목원 지상권이 최단 기간이 30년이에요. 30년.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가 성립돼. 1번에서 지상권 설정, 지상권자 누구? B. 목적은 뭐예요? 수목 소유야. 그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10년이 경과가 됐어. 10년이 경과가 됐는데 사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1이 돼요. 지상권 이전이래요.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이렇게. 남은 기간 동안에 상속된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게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상권 등기할 때 내가 무엇하면 사망하면 권리는 무엇한다? 권리는 소멸한다고 하는 약정을 딱 둘이 맺어. 그럼 약정 등기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부기 등기라 그랬잖아요. 특약. 약정은 전부 다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야. 이 상태에서 얘가 무엇했어요? 사망했잖아. 그러면 누가? A가 혼자 가서 말소하는 거야. 어차피 얘 데리고 갈 수 없잖아.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해가지고 혼자 말소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조건이 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등기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돼요. 그러니까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하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거. 대충 의미 가시죠? 그죠? 그리고 혼동 아까 설명해드렸죠. 지상권자가 얘가 뭐를 취득하면 얘 B가 이 토지를 취득해버리면 지상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권말소처럼 보이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신청이다? 자기가 가서 말소해야 돼. 단독이에요. 단독. 그 다음에 A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요. 기업자가 이 토지를 무엇했다? 수용을 했어. 그럼 이제 수용 당했잖아. 기분 좋아 안 좋아?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등기 협력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기업자가 어떻게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는 단독으로 하는 거. 이게 끝이에요. 이 정도만 알면 단독 신청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 지금은 이렇게 끄덕끄덕하죠? 쉬는 시간에 야 단독이 한 페이지인데 이 개수가 몇 개예요? 10몇 개야 지금. 10개 넘어요. 여기서 나중에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이 6번하고 7번하고 8번이에요. 나머지는 읽어봐도 되거든 사실은. 나머지는 그죠? 나머지는 몇 번 읽어보면 그래 이거 단독 할 수 있어. 뭘 조심해라? 혼동은 조심해라. 혼동은
혼동은 직권처럼 보인다 이거죠. 직권처럼. 그러나 혼동은 만약에 얘가 취득을 했어. B가 이 토지를 취득하잖아요. 그럼 자기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을구의 재산권이 남아있어요. 등기하니 그걸 지우진 않아. 누가 가서 지우라는 거야? B가 가서 혼자 가서 말소를 해야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지워. 어차피 혼동에 의한 소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등기 안 해도. 근데 말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하는 것이다? 단독으로 하는 거야. 단독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냐면 단독 신청인데 지금은 제가 단독 신청 그냥 이렇게 쭉 말로만 쭉 설명해 드렸는데 나중에는 자 직권 등기 설명하면 어떻게 돼? 직권 등기 설명하면 한 편이 나온다 그랬죠. 직권 등기 설명하면 이게 한 판이 나와요. 근데 그 안에 여기 있는 게 다 숨어 있는 거야. 직권 등기 안에 또. 직권 등기 안에 여기 지금 206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숨어 있어요. 직권 등기 안에. 나중에 아마 느끼실 거예요. 느끼실 거다. 얼마 안 남았어요. 12. 올해 다 갔어요, 이제. 에? 얼마나 좋아요, 올해.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무엇했다? 사망했어요. 사망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도 어떻게 돼요? 상속돼 버려요. A-로. 근데 이 A-가 B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야. 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이리 가면 안 돼요. 일단 자기 명의 A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A 앞으로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상속 등기.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죠.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발생하죠. 등기하는 이유는 처분하기 위해서. 처분하려면 무엇해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 상속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죠. 죽은 사람 깨워서 같이 가서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 앞으로 하는 건 무슨 얘 앞으로 등기를 가져간 다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원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무엇이다? 상속이 되는 거예요. 원인 일자는 얘 사망하면 등기 사망한 날이잖아.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된다 이겁니다. 상속 개실이라고 해도 되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해도 무방하더라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설마 이렇게 공동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럼 틀린 거잖아. 그죠? 그리고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한테 이걸 처분합니다. 그러면 A가 뭐예요? 매도인. B가 무엇이다? 매수인. 얘 의무자예요? 의무자 맞죠? 얘는 뭐예요? 권리자죠. 계약금도 줬어.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줬어요. 근데 뭐만 하면 돼 이제 그러면? 둘이 가서 등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다 받았으니까 등기만 넘겨주면 되는데 누구랑 가요? A랑 누구랑? B랑. 그러니까 매매에 의한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 거잖아. 소유권을 B한테 무슨 등기를 한다? 이전해 주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가 되는 거야. 목적은 뭐다?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야. 원인은 매매. 목적은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매매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야. 원인이 매매가 되는 거고. 등기 목적 어디? 우리가 갑구에 뭐가 들어가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및 연월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거기 목적 있잖아. 거기 뭘 쓰는 거야? 소유권 이전을 쓰는 거야. 원인은 뭐를 써요? 매매를 쓰는 거야. 일자는 계약 일자를 쓰는 거고. 이렇게 들이 이제 가서 하는 거야, 등기를. 그런데 둘이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얘가 돌아가셨어. 그럼 누구랑 가면 될까요? 혼자 가서 하면 안 돼. A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거기에 상속인 누가 있어요? A-하고 누구랑? B랑 가서 둘이. 그 무슨 신청이에요? 이게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죠. 근데 돌아가셨어. 그럼 누구랑? A-랑 B랑 가서 공동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번에는 B가 돌아가셨어요.
그 누구랑 누구랑 갈까요? A랑 B-랑 가는 거. 둘 다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났네. 어? 크게 났어. 여기 A가 돌아가셨으면은요, B가 운전자고 얘는 옆에 탄 사람이야. 운전자 안 죽어요. 잘 안 죽어. 왜? 사고를 감지하고 방어를 하잖아. 옆에 탄 사람은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 큰 사고가 났어. 다 죽었어. 그러면 A-랑 누구랑 간다? B-랑 가는 거야. 핵심은 뭐냐면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요. A- 앞으로 뭐를 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요. B-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도 B-로 상속등기를 하기. 이게 바로 뭐냐면 얘네들이 포괄 승계인이거든. A-, B-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옛날에는 이것을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라고 표현을 했어. 얘는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얘는 등기는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 일단 개념이 얘는 이게 들어가야 돼. 생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생전에 유효한 뭐가 있어야 된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더라 이겁니다. 살아생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유효한 법률 행위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뭐를 작성했을까요?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했겠죠. 그죠? 첫 번째 요건이 살아생전에 유효한 법률 행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등기 전에 사망해야 돼요. 등기 이전에 무엇 해야 된다? 상속의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야. 등기 이전에 무엇 해야 된다? 사망이 돼야 돼요. A가 돌아가시든 B가 돌아가시든 둘 다 돌아가시든. 아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를 하지 않는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세 번째로는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상속 등기. A- 앞으로. 그럼 누구랑 가요? A-랑 누구랑 간다? B랑 가는 거야. A가 돌아가셨을 때는. B가 돌아가셨을 때는 A와 누구랑? B-랑. 둘 다 돌아가셨을 때는 A-랑 B-랑 등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신청이에요? 단독이 아니라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잘 보세요. 등기가 누구에서 누구로 넘어갈까요? A에서 바로 누구로 넘어가요? A에서 바로 B로 넘어가요. 얘 앞으로 등기 안 한다니까. 얘 앞으로 A- 앞으로 등기를 하고 여기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넘겨주는 거야. 얘는 신청만 하는 거예요. 그럼 B가 돌아가셨으면 누구에서 누구로 넘어갈까? B가 돌아가셨으면 A에서 바로 B-로 가는 거야. B로 가서 B-로 상속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B-로 가는. 둘 다 사망하면. 둘 다 사망하면. 그렇지. A-에서 B-로 넘어가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누구로 넘어? 등기부상에서는 A에서 어디로 넘어? B-로 넘어가는. 이해하셨어요? 앞에 계신 분? 헷갈리죠? 에? 이런 거는 시간이 해결해줘. 근데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예를 보자고요. 등기소 가야죠? 등기소 가야 돼. 그럼 서면 신청이니까 뭐를 써야 돼요? 서면 신청이니까 뭐를 써야 돼? 신청서, 신청 정보를 써야 돼요. 그러면 신청서상의 의무자는 누구를 쓸까요? 누가 신청하는 거야? A-가 신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청서상의 의무자는 누구 쓴다? A-를 쓰는 거야. 그러나 여전히 등기부상에 누가 돼 있어요? 여전히 등기부상에는 A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서로 이게 어떻게 돼요? 불일치하죠? 그럼 원래는 각하야. 근데 예외 규정이더라 이겁니다. 불일치할 수밖에 없잖아. 이해 가시겠죠? 이게 원칙적으로는 각하지만 이렇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각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 가시겠죠? 이거 이상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기억하셔야 돼. 생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등기 전에 돌아가셔야 된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불일치하더라도 각하를 하진 않는다. 그러면 공동 신청이면 의무자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러면 등기필증이라든지 인감도 제출을 해야 돼요. 나중에 정리를 하고. 우리 교재에서는 요것만 써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상단에 뭐가 써 있어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해가지고 이미 뭐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으나
하기 전에 권리자 또는 누가 의무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됐더라 이겁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무엇하게 된다? 신청은 누가 한다? 마지막에 뭐라고 써서 등기 신청은 상속인이 하게 된다. 그 옛날에 가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법조문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2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 얘잖아. 얘가 A가 사망했잖아 지금. 그럼 A-로 상속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안 한다. 매도인 앞으로 상속 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 명의로 직접 무슨 등기를 하자? 이전 등기를 해라. 이해 가세요? 동그라미 3번 이거예요. 불일치하잖아 지금. 불일치했잖아 지금. 각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등기법 29조에 6호인가 7호인가 8호 7호인가 그쪽에 가서 각하 사유가 있어요. 거기에 원래 신청서상의 의무자하고 등기부상의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각하야. 근데 그거 예외 규정이 바로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예외 규정. 이해 가시겠죠, 네요? 요거 그렇게 해서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보셨고요. 요거 이제 한 거예요. 요거 좀 전에 이제 요거 했고 요거 그냥 쭉 한번 말로 설명해 드렸고 지금 한 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죠? 그런데 뭐가 남은 대리인하고 뭐가 남은 거야? 대위가 남은 거야. 대리인부터 한번 볼까요? 대리인 있을 거예요. 208페이지. 등기법은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거 공부해보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등기법 어려워요. 등기법 쉽게 따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12개를 다 맞으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민법 여러분 100점 맞으실 거예요? 아니잖아. 7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 맞으면 불안불안하니까.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시면 안 돼요. 그냥 합격만 할 정도로. 합격만 할 정도로. 남들 100점 맞으면 내버려 둬요. 뭐 그 부러워가지고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어? 옆에 사람 공부 잘하면 부럽죠? 자기도 하고 싶죠? 그렇게? 원래 그래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잖아. 그럼 둘이 어떻게? 둘이 국가기관인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무엇하면 돼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무엇하는 것이다?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와 B를 대리해서 대리인이 등기를 무엇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A도 대리하고 B도 대리하니까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쌍방을 대리한다 해서 쌍방 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한 B가 상대방이 누구예요? A죠? B가 상대방을 대리해서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A도 누구를 대리해서? 상대방을 대리해서 B인 상대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자기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쌍방대리 뭐가 허용이 돼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자기계약이 이제 등기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B가 누구를 대리해서 상대방인 A를 대리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계약을 상대방 대리다라고 해요. 이 자기계약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상대방을 무엇하는 것이다? 대리해서 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보는 거야. 자기계약을 다른 말로 상대방을 대리한다 해서 상대방 대리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대리인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등기 신청은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떤 형태로서 등기소에 직접 무엇해서 방문해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전자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등기신청 자체가. 그 마찬가지로 대리인도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전자신청도 가능하겠죠. 이때 방문 신청을 했을 때는 대리인의 특별한 자격이 없어요. 대리인의 자격이 없다 이거야. 그럼 대리인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누구든지 다 가서 할 수 있다 이거야. 옆집 사람이 가서 옆집 사람 C라는 사람이 누구를 대리해서 A, B를 대리해서 가도 상관없어요. 얘가 윗집 사람이 아랫집이 아는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대신에 자격은 없지만 관계를 밝혀야 돼요. 그리고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또 인감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전자신청은 반드시 자격자만 할 수 있어요. 전자신청은 오로지 대리인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자격자 대리인만이 전자신청을 이 자격자 대리인만이 전자신청을 무엇할 수 있다? 대리해서 할 수 있더라. 이거. 그럼 여기서 자격자 누구예요? 변호사, 법무사만이에요. 여기서는 변호사하고 누구만 의미한다? 법무사만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요. 여기에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자격 방문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없지만 변호사, 법무사만이 업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등기신청 할 수 있어요? 대리해서? 할 수는 있으나 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자격은 없으나 변호사, 법무사만이 그것을 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좀 전에. 그럼 여기서 이제 대리인이 누가 돼? 변호사거나 누가 될 수 있어요? 법무사가 이제 대리인일 때 이들을 바쁘잖아. 할 것도 많고.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누가? 사무원이. 그 사무장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사무원이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신청할 수도 있고요.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 그거 보정해야 되거든요. 흠결이 있을 때. 그럼 무엇을 해야 된다? 보정을 해야 되는데 사무원은 신청도 할 수 있고 이것을 무엇할 수 있다? 보정도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사무원은 뭐만? 신청만 가능했었는데 보정은 안 됐는데 법이 바뀐 지 꽤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사무원은 신청도 가능하고 보정도 가능하더라. 근데 사무원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 사무원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무엇을 받은 허가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사무장이라 하더라도 지방법원장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거지. 권한이. 그러면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가 돼요. 각하가 되는데 이게 3호예요.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3호가 등기 신청 권한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각하를 하죠. 근데 등기관이 등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이의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의 신청은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 나중 얘기. 그럼 결과적으로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그걸 그냥 해버렸어. 무효예요, 아니에요? 무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효는 아니다 이거. 그럼 이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등기 신청을 하는 사람이잖아. 대리해가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언제까지일까요? 등기 신청 행위가 종료가 되면 대리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대리권 소멸한다. 그리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성명하고 주소만 씁니다. 성명하고 뭐만을 쓴다? 주소만을 쓰더라. 뭐는 쓰지 않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어디에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청서에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성명하고 주소만. 요게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계약되고 쌍방대리 자기계약되고 아시겠죠? 그리고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방문 신청일 때는 대리인의 특별한 자격은 없으나 전자신청에는 반드시 누구만이 자격자 대리인만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자격자 대리인이라 하면 여기서 자격자는 누구다? 변호사 법무사고 이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일 때 거기에 근무하는 누가? 사무원. 즉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무원은 신청할 수도 있고 보정할 수도 있고 신청서에 뭐를 쓴다? 성명과 주소만을 씁니다. 뭐는 쓰지 않는다? 주민번호 쓰지 않고 대리권은 언제까지 조속한다? 등기신청 행위 종료 시까지. 그 등기신청을 했어요. 사망했어. 무효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요거 그런 내용들이
208페이지에 보시면 쭉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9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208페이지 대리인에 보시면 등기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할 수 있죠. 공동 신청일 뿐만 아니라 단독도 가능하다. 맞아요? 맞지? 상속등기 혼자 하죠. 대리인 시키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 그 다음에 능력과 자격에 보시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행위 능력이 없어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 거고. 나번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법정 대리인에 대한 자격에 대한 그 법률은 규정을 갖고 있으나 이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 없는 것은 임의 대리인이야. 임의 대리인.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뭐가 없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리인이 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즉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더라도 무방한데 업으로는 할 수 없다. 이거. 전자신청의 경우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로 제한이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 자기계약 설명해드렸고 쌍방대리도 설명해드렸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등기신청 방법 있죠? 거기서는 요거 써져 있는 거야. 대리인은 뭐를 써라? 성명과 주소를 쓰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무원이 신청할 수 있고 보정할 수 있고. 됐죠? 존속기간 언제까지다? 등기신청 행위 종료 시까지다. 흠결이 있을 때 무엇하면 된다? 보정하면 된다. 보정은 누가 해요? 신청인이 하겠죠. 이해가세요? 신청인이 하더라 이겁니다. 신청인이. 그럼 이제 기억해 보시면 뭐가 써 있어요? 등기신청서 접수시까지만 있으면 되죠. 종료시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만? 접수시까지. 왜? 대리인이 하는 역할은 신청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청하면 접수 받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면 몇 호? 3호에 의해서 각하되지만 실행이 돼도 무효는 아니다. 추인하면 유효가 됩니다. 26년 동안 이거 이상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 문제. 이게 기본서지만 입문과정의 내용이지만 25년 동안 이거 말고는 대리인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은 없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림을 그려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돼. 이렇게 둘이 가야 되는데 대리인이 할 수 있구나. 만약에 상속등기는 누가 가요? A가 혼자 가서 하는 거잖아. 그럼 그걸 누가? 대리인이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대리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가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풀어가면서 정리하시면 이해도 되고 암기할 때 또 암기가 된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거.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록한다. 그럼 틀린 거죠. 대리인은 성명하고 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성명하고 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위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이 어떤 게 잘 나오냐면은 207페이지를 보시면 대위 신청에 이제 뭐가 나오는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거 있죠.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이 대위 신청 쪽에서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나머지 내용들도 중요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207페이지 대위 신청에서 1번에 뭐가 나와요? 채권자 대위 신청이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은 한 줄로 써 그냥 끝나는 거잖아. 그러나 채권자 대위 신청만 내용이 어때요? 많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설명만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대위 신청. 매매가 이루어졌어. 그럼 여기서 A가 이제 무엇이다? A가 매도인이고 B가 여기서 무엇이다? 매수인이에요. 그 등기에 이렇게 넘어와야죠, 이제. 넘어오기 전에 B가 C한테 다시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넘어와야 돼요? 요거 잠깐 보시면 여기서 A가 사망하면 이렇게 오죠? 등기 없이도. 이걸 처분하려면 자기 앞에 등기해야죠. 근데 등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도 무효 아니에요? 이런 걸 일명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중간에 등기가 뭐가 됐다? 생략됐다. 이거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 무효다, 유효다? 유효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유효. 그러면 이제 등기가 A에서 누가 앞으로? B 앞으로 넘어온 다음에 B에서 다시 어디로 넘어가야 돼? C한테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원칙은 이렇게 가는 거지. A하고 누가?
A하고 B가 국가기관인 어디에 가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무엇하는 거야?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A뿐만 아니라 A도 뭐를 갖고 있어요?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B도 뭐를 가지고 있다? 등기 신청권. 제가 지난주에 등기 신청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만 나온다 그랬어요. 대위 신청에서만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이제 등기를 넘겨와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B하고 C와의 관계는 B는 C의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C는 B의 무엇이 된다? 채권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누구 앞으로 와야만 B 앞으로 넘어와야만 다시 이렇게 C 앞으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이놈이 등기 신청권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렇게 가는 거야. 채권자가 누구를 대위해서? B, 채무자를 대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뭐를?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는 게 바로 대위 신청이에요. 그 청구권 행사하는 거예요? 신청권 행사하는 거야? 신청권 행사하는 거야. 누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그의 누가? 채권자가 B가 가지고 있는 등기 신청권을 대위해서 행사하는 게 바로 채권자 대위 신청인데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신청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오면 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단독일 때 존재해요? 단독일 때도 존재하죠. 공동일 때도 존재해요? 공동일 때도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가 단독으로 할 것 같으면 채권자도 어떻게? 단독으로. 채무자가 이렇게 공동으로 할 것 같으면 채권자도 어떻게? 공동으로 대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신청권 행사할 때는 채무자에게 무엇을 주면 안 돼요? 불이익을 주면 안 돼.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청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채무자에게 뭐를 줘야 된다? 이익을 줘야 돼. 이익 줘요? 얘 의무자고 권리자잖아. 얘가 의무자고 얘가 뭐가 돼요? 얘가 권리자잖아. 등기일이 넘어오면 좋아 안 좋아요? 좋잖아. 그래서 채무자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등기신청권은 채권자 행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채무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이익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것을 중성적 등기라 그래. 표제부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중성적 등기예요. 표제부하는 거 이익 줘 안 줘? 안 주죠.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 이익 줘 안 줘요? 이름 바꾸고 주소 바뀌는데 권리에 영향은 없잖아. 그런 것을 우리가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를 우리가 중성적 등기라고 합니다. 중성적. 신청 누가 한다? C가. 등기 누구 앞으로 돼요? B 앞으로 되는 거야. 얘는 신청만 하는 거야. 신청만 누가? 채권자가. 등기는 누구 앞으로? B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옛날에는 그 옛날 얘기로 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그럼 요거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그러면 C가 가서 하는 거죠. 그죠? 신청은 누가 한다? 신청은 C가 하는 거야. 등기는 누구 앞으로? 등기는 B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신청하는 거니까 대위 원인을 신청서에 뭐를 써야 돼요? 대위 원인을 써야지. 대위 원인 뭐 쓰면 돼요? 그 대위 원인을 썼으니까 대위 원인을 또 무엇 해야 돼? 대위 원인을 또 증명해야 돼요. 그럼 매매계약서 가져가면 돼. 이해가시겠죠? 요거. 그리고 그 대위자의 뭐를 써요? 대위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쓰는데 얘네들도 등급이 올라가요. 얘네들도 어떻게 된다? 등급이 올라갑니다. 대리인 등급에 변호사 법무사 등급이 올라가는 안 올라가죠? 그러나 얘네들은 등급이 올라가요. 자, 다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 옛날에는 등기 필증을 옛날 거로 보자. 등기 필증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한테 줘요. 그럼 A하고 여기 들어만 보세요. A하고 B하고 가면 등기 됐죠? 누구 앞으로 등기 필증을 줘요? B 앞으로 줘. 근데 지금은 얘가 등기를 안 했잖아. 얘를 대위해서 누가 했어요? C가 했죠? 그 얘한테 줘. C한테 줘. 그럼 B는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줘요. 지금 근데 얘가 나중에 얘한테 옛날에는 필증을 누구한테 줬다? 채권자가 대위하면 채권자한테 줬는데 채권자에게 교부한 등기 필증은 권리증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야.
왜 사용할 수 없냐면 아직까지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등기필증은 사용할 수 있는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이라 하면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만 써먹을 수 있어요.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것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채권자가 채무자 B를 대위해서 등기했을 때 채권자 C한테 필증 줬죠? 써먹을 수 없죠? 왜? 얘는 권리를 취득하고 받은 게 아니잖아. 이놈이 안 하니까 B를 대위해서 등기하는 과정에서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교부한 등기 필증은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날의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어? 왜 오늘 그러니까 등기필증하고 오늘날의 등기필 정보는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얘한테 줬지만 써먹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럼 오늘날의 등기필 정보도 작성하지 않는 거. 왜 작성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줘도 못 써먹는 거니까 안 만들어주겠다. 이거. 그 대신에 얘한테 뭐를 해줘요? 두 개 등기 완료된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채권자 대위 신청이 중요하지만 단독적으로 나온 적은 많지 않아요. 핵심은 뭐다? 신청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신청권도 반드시 채무자에게 이익도 불이익도 주지 않는 중성전 등기에 한해서 어떤 것은 안 된다?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안 돼요. 신청은 누가? 채권자가. 등기는 누가 앞으로? B 앞으로. 신청서에 뭐를 써야 돼요? 대의 원인을 쓰고 그 원인을 증명하는 걸 써야 되고 대의자의 성명과 주소 쓰고 등기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보세요. 건물이 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멸실이 돼버렸어요. 그 멸실 등기 누가 해요? A가 하죠. 근데 우리 건물 따로 토지 따로잖아. 이놈이 멸실 등기 안 하면 B가 누구를 대위해서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업자가 무엇을 이건 들어만 보세요. 그냥 편하게. 기업자가 이거를 무엇했다? 수용을 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이란다. 12월 17일이죠. 그죠? 수용한 날이 수용시가 12월 17일이야. 근데 A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12월 1일 날. 못 갖고 와요. 못 갖고 온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앞으로 상속 등기가 된 다음에 가져와야 돼. 그럼 얘가 신청 안 하면 누가? 기업자가 누구를 대위해서? 상속인을 대위해서 상속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A에서 가져오려고 보니까 상속 등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못 갖고 온다 이거야. 그리고 가져오려면 이거 하고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기업자가 A-를 대위해서 상속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용을 하면 다 죽거든요.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여기에 권리는 다 소멸해요. 얘 죽을까 살을까? 살지. 얘 안 하면 못 갖고 온다니까. 안 하면 못 갖고 와요.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면 이 상속 등기 사라지고 얘를 해야만 가져올 수 있다니까. 이 상속 등기를 1월 5일 날 했어요. 근데 수용은 언제 됐고? 12월 17일 됐어. 수용 시기보다 늦었죠? 그러나 상속 개시일이 언제야? 12월 1일이니까 등기는 이때 됐지만 안 갖고 오면 못 갖고 와요. 안 하면 못 갖고 온다고. 그럼 상속 등기 살아 죽어? 살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수용을 하면 다 죽지만 살아남는 게 상속 등기예요. 그 재작년도 시험 문제. 다음 중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득했을 때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거 다음은 상속 등기. 상속 없으면 지역권 찾으면 돼요. 나중에 정리하면 돼. 나중에. 들어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은 한 번씩 읽어만 보셔도 돼. 이렇게 했으면 원래는 전체 가서 일괄적으로 무슨 등기를 해야 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돼. 일괄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A가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일부만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각하사유가 돼요. 그러면 이 A가 일부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를 B, C, D, E, F, G, H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어떻게 된다? 표시의 등기를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그러면 A가 가죠. 등기하러 가죠. 누구도 와줘야 돼. 그러면 B, C, D, E, F 얘네들도 와서 해줘야 돼. 근데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이 A가 누구를 대위해서?
나머지 구분 소유자를 대위해서 표시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표시 등기 해봤자 의미 없잖아. 표지부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등기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한동 건물에 무엇하고 표제부와 요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울고 나머지 뭐만 만들어져요? 나머지는 표제부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등기부는 없어요. 최소한도로 여기까지는 만들어져야 돼. 그 나중에 여기 B는 그럼 이제 등기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하면 갑구하고 울고만 끼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시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이거. 근데 시험에 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는 하되 나머지 거는 표시 등기만 대위할 수 있다. 그런 거 읽어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신탁 등기도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안 하면 위탁자가 대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뭐냐면 신탁 등기를 위탁자가 하지 않았을 때 위탁자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하지 않았을 때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신탁 등기도 수탁자가 하지 않으면 누가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시면 지금 빠르게 했지만 결국은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게 딱 하나 설명한 거예요. 신청에 대해서만 설명한 거예요. 신청에 대해서만. 맞죠? 신청에 대해서만 설명한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뭐 쭉 했지만 뭐 안 쓴 것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 포괄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의 등기 신청, 대리인에 의해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 요것만 3개만 기억하시고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멸실 등기 대위하는 거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셔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신청까지가 대략적인. 그리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요? 신청서하고 첨부 정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청서하고 첨부 정보.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신청서가 나오는 거. 다음 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신청서를 봅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합니다.